안녕하세요, 라이더 K입니다. 하마터면 출발도 전에 넘어질 뻔했네요. 우레탄 바닥은 조금만 방심해도 여지없네요. 좀 멋있게 출발하는 장면을 담고 싶었는데 안 넘어졌으니 다행이죠 뭐. 사고가 나면 라이더만 다치는 게 아니죠. 로운이도 백미러와 핸들레버가 까져서 운행엔 지장이 없지만 보기 흉해서 바꿔주기로 했네요. 주문한 부속들이 넉 달이 넘어서야 왔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는 더 멀어진 할리 하남점으로 갑니다. 하남점은 동쪽으로, 저는 북쪽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무려 1시간 정도 거리가 멀어졌네요. 작년 첫 입문과 함께 저와 같이 달려온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883 슈퍼로우. 제가 로운이라고 이름 지어준 이 녀석은 이제 할리 매장에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생산조차 하지 않는 희귀기종이 되어버렸죠. 구체적인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좌표 드릴게요. 이제 인터넷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기가 힘드실 테니까요. 이 녀석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개월, 함께 달린 거리만 16,000km 정도이니 어쩌면 스포스터 883 슈퍼로우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그리고 찐 시승기를 할 때가 된 듯 싶네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입문용으로 대단한 인기 기종이지만 만만하게 보셔서는 절대 안 되는 녀석이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려 883cc 배기량의 바이크입니다. 무게도 270kg 정도이니 쉽게 보셨다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입문용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먼저 가격. 할리 데이비슨 차종 중 가장 저렴이죠. 그래도 21년 3월 제가 이 차를 선택할 때 1,6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할리 모든 차종과 비교해서는 가장 저렴하죠. 다음은 시트고인데요. 아마도 이 시트고가 이 녀석을 입문용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지 싶어요. 앉았을 때 발이 너무 편안하게 착지되니까 초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좌우 기우등을 가장 완벽하게 막을 수 있죠.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이 장점은 지금처럼 막히는 도심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도 이 점이 이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닌가? 가격인가? 저는 오늘 일산을 통과하고 서울 북부를 관통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안 막히는 시간대를 선택해도 서울 도심을 통과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교차로와 교통체증에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편안한 착지는 도심에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자동차죠. 이 바이크에도 AB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브레이킹 중 가장 안 좋은 게 급브레이크죠. 고속주행을 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일반 주행에서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거나 미끄러운 도로를 맞닥뜨렸을 때 ABS 기능은 큰 도움이 되어주니 꼭 필요하죠. 그동안 저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빼면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브레이크와 ABS입니다. 다만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속도까지 주행하다 급제동을 하게 될 때는 ABS보다 라이더의 스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안전하겠죠? 4륜차와 2륜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코너링인데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코너링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스터 S와 나이트스터, 스포츠 글라이드, 로우라이더 이런 차종들을 제외하고는 할리 라인에서 액티브한 성격을 가진 바이크는 이제 단종되어 없는 스포스터 기종들입니다. 지난 로우라이더 S 시승기에서도 슈퍼로우와 기울기를 비교해드렸었는데요. 슈퍼로우가 기울기가 마음으로 24mm, 로우라이더는 기울기가 마음으로 33.9mm. 보통의 스포츠 바이크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슈퍼로우는 스포츠 성격을 가진 바이크일 뿐 스포츠 바이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이크의 뱅킹 각도 24도 정도이니 스릴 있는 코너링을 즐기실 분들은 이 차종은 여러분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다 된통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뱅킹각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와인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힘을 얘기해 볼 차례인가요? 제가 스포츠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불가하네요. 다음에 경험해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시승해본 할리 차종들과 비교해보자면 스로틀의 조작에 따라 다르지만 당겼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 처음 탔을 때 잘못 조작하면 몸이 뒤로 휘청할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요. 주행 중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제 경우는 100% 힘을 다 쓰기 무서웠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하고 빠릅니다. 다만 아쉽다 또는 불편하다 하는 점은 기어별 속도에서 덜컥거리는 현상이 좀 심하다입니다. 시내 주행 시에는 1, 2단 주행이 많은데요. 1단에서 클러치를 완전히 놓은 상태로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느리면 쿨럭거림이 심해서 별 수 없이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이 점은 저처럼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은 장시간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인데요. 포지션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운행에서 더 중요해지는데요. 슈퍼로우는 편안한 포지션에 해당됩니다. 많이 수그리는 자세가 아닌 편하게 앉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 포지션은 장거리 라이딩에 큰 장점이 되어줍니다. 제 경우에 한 번에 300km 이상 주행해도 포지션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속 8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 맞이해야 하는 바람은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지 않으면 고생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스포츠 성격과 투어러 성격을 겸한 바이크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 없는 바이크이며, 입문자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탈 수 있는 편안한 바이크다가 제가 생각하는 슈퍼로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 차 로우니는 20년 12월식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슈퍼로우를 제가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공랭식 엔진을 탑재한 할리 데이비스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공랭식 스포스터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들의 가격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카테크도 가능해진 바이크네요. 다가오는 23년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면허와 함께 나한테 맞는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나한테 어울리는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일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라이더 K였습니다.